본 영상은 임산부나 노약자 혹은 심약자는 시청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구테타로 점철된 조선 초기 역사에서 궁궐 귀신 소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신덕 왕후 강씨와 현덕 왕후 권씨가 있었다. 가해자들의 마음에 남는 두려움 때문일까? 두 여인의 원한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뒤에 더욱 강해졌을 듯하다. 무덤이 파헤쳐지고 혈육들이 살해당하고 신주가 철거됐으며 살아있을 때 누리던 모든 명성은 은폐됐다. 신덕 왕후가 죽은 뒤 두 아들은 불귀의 객이 됐으며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간직한 원혼이 부엉이로 환생해서 궁궐 곳곳에 나타나 산자들을 두렵게 했다. 신덕 왕후가 부엉이로 환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듯 정릉 석호의 눈은 유난히 크다. 현덕 왕후 역시 아들 단종이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 영월 땅에서 목 졸려 죽고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모두 피살되자 세조의 꿈속에 자주 나타나 저주를 퍼부었으며 세조의 몸은 점점 흉측하게 변해갔다. 죄를 저지른 사람의 두려움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조선 초기 경복궁 깊은 곳에 자리했던 문소전은 귀매들을 잠재우기 위한 보호 신당의 성격이 강했다. 태종 이방원은 계모의 저주를 생모의 신전으로 막고자 했다. 불길한 기운은 품은 부엉이들에게 습격을 당하던 태종은 한 달에 대6번 문소전에 들려 계모 신덕 왕후의 저주를 막아달라고 기도했다. 태종은 1408년 아버지 이성계가 죽자 정릉을 옮기면서 경복궁에 있던 계모의 사당인 인안전을 정릉으로 이전해버리고 경복궁 후원 부근에 있던 어머니 신덕 왕후의 사당을 크게 지었다. 그날은 신덕 왕후가 가슴을 치며 통곡한 날로 세자 방석이 대궐에서 쫓겨난 날이자 죽기 하루 전날인 8월 26일이었다. 인소전을 문소전이라 고치고 매일 3사람씩 혼전을 굳게 지키라 명했다. 신덕 왕후의 무덤인 정릉 역시 258년 동안 관리하는 사람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 1669년 현종 10년 1월 4일 송시열은 조선 왕조의 법통을 중시하며 최초의 국모 신덕 왕후의 신위를 다시 종묘에 봉안할 것을 몇 달 동안 고집스럽게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그해 8월 13일 신덕 왕후의 제사를 258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지냈다. 실록에는 당시의 민심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때 신덕 왕후의 제사를 빠뜨린 지 200여 년이 넘었는데 하루아침에 비로소 거행하자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다. 당시 신덕 왕후의 혼전이 어디였는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전은 경복궁 안이 아니라 정릉 부근이었을 거라고 말했지만 좌참찬 송준길만은 다른 주장을 폈다. 실록과 여러 기록들을 종합한 결과 왕후의 혼전은 태조 대왕이 서울을 옮긴 날짜와 신덕 왕후의 장례를 끝마치고 3년이 지나 인안전의 영정을 모신 일들이 대단히 명백하여 인안전의 예터가 경복궁의 옛날 궁전 자리 안에 있었다는 것도 의심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복궁 근정전터에 혼전을 설치했다. 당시 경복궁은 잡초만 무성한 폐허였는데 혼전만이 쓸쓸하게 서 있게 된 것이다. 그 무렵 도성하늘은 신기한 기운들을 뿜어내고 있었다. 초저녁에 청적색의 한 가닥 기운이 서쪽에서부터 생겨나 곧바로 하늘 중앙 쪽에 향해 뻗쳤다. 길이는 3에서 4척, 너비는 1척쯤이었다. 한참을 지나서야 사라졌다. 밤 이경에 연기 같은 흰 구름 한 줄기가 동쪽으로 일어나 곧게 서쪽을 가리켰는데 길이가 하늘 끝까지 이르렀다. 1669년 9월 29일 신덕 왕후의 신위가 다시 종묘에 봉안되던 날 신기하게도 정릉에서 종묘까지 시원한 빗줄기가 한나절 내려 사람들이 세원지우라 불렀다.
신덕왕후만큼이나 깊은 한을 가진 또 다른 여인이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다. 문종에게 유일한 아들을 선사하고 죽은 여인. 자신의 아들들이 대대손손 임금의 자리를 이어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폭군으로 변한 시동생에게 아들과 친정 식구들이 처참하게 죽었다. 여인은 가해자들을 꿈에 생생하게 등장해 온갖 저주를 퍼부었다. 많은 야사에서 그녀는 궁궐 귀신으로 등장한다. 1468년 세조 14년 5월 27일 세조가 죽기 3달 전의 일이다. 환갑 백충신이 경복궁 교태전에서 벼락을 맞았다.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세조는 이 벼락 소리에 놀라 잡힌 죄수들을 모두 풀어주었다. 죽음을 앞둔 세조는 형수의 모습이 자주 출몰하는 경복궁을 흉가로 규정하고 세자에게 명했다. 이제 누구도 경복궁에 들어가지 말라. 그곳에는 돼지 같은 가축이나 키워라. 세조에 이어 집권한 예종은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경복궁 후원, 귀신들이 자주 출몰한다는 곳에 가축들을 길렀다. 하지만 중국 사신들도 자주 왕래하는 나라의 정궁에 가축을 기른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비등하자 예종은 1468년 11월 3일 다음과 같은 명을 내린다. 경복궁 후원에서 기르는 돼지는 모조리 해당 관사에 주어서 기르도록 하라. 한때는 돼지들을 사육했던 궁궐 경복궁, 세조의 들을 이은 예종은 그러나 집권 8개월 만에 경복궁으로 이어한다. 하지만 경복궁을 내리누르는 무거운 기운 때문이었을까? 예종 역시 그해 11월 28일 경복궁 잠이당에서 숨을 거두었다. 정의왕후는 예종이 죽고 손자 성종이 즉위하자 7년 동안 공신, 원로 등과 협의해서 정치를 이끌어 나갔다. 정의왕후는 산 사람들과는 권력을 공유했지만 죽은 현덕왕후에게는 악행을 저질렀다. 살아있는 권력이 죽은 귀신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을까? 1476년 4월 15일 정의왕후는 현덕왕후와 관련된 교명이나 축책을 모두 불태우라고 명령을 내린다. 정희왕후 역시 피부병과 몸이 붓는 증세 때문에 온양 온천을 자주 다녔다. 남편 세조의 몸처럼 부스럼이 심했던 여인은 손자에게 정치를 다 맡긴 뒤 좀처럼 궁궐에 머물지 않고 떠돌았다. 손자 성종은 대왕 대비를 위해 창경궁을 짓기 시작했지만 정의왕후는 손자가 지어준 궁에서 단 하루도 살지 못했다. 1483년 3월 30일 온양에서 병을 치료하던 정의왕후가 한양으로 오는 도중에 죽었다. 세조가 죽은 뒤 그의 무덤 옆에는 아내 정의왕후 윤씨의 자리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그녀의 빈전을 놓고 논란이 많았다. 처음에 성종은 정의왕후의 빈전을 경복궁 옛날 동궁 자리로 하라 지시했다. 그런데 우의정 홍응이 온양 행궁에 머물다 병에 걸린 대왕 대비의 시신을 경복궁 동궁 자리로 옮긴다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의 뜻을 받아들인 성종은 정의왕후의 시신을 동대문 밖 영순군 이부의 집으로 옮겼다. 나중에 산릉으로 갈 때 광릉으로 가는 길목이라 이곳으로 빈전을 택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그러나 사실은 살해생전 경복궁을 무척이나 무섭게 생각했던 정의왕후인지라 저승가는 길이라도 마음 편하게 가라는 뜻이었다. 약 2달 동안 빈전에 있던 정의왕후의 시신은 비가 오는 날 남편이 미리 잠든 광릉으로 옮겨졌다. 능으로 가는 길이었다. 태계원에 비가 많이 와 마을들이 물에 잠기자 도승지는 임금에게 풍양천을 건너기가 어려워 큰일이라고 급히 보고했다. 병사들이 머리 위에 상여를 높이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제공을 실은 상여가 한결 가벼워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 광릉의 정의왕후의 시신을 잘 안치한 그 다음날 산릉 도감이었던 이길보가 갑자기 풍에 걸려 하루 만에 숨을 거두었다. 풍을 맞고 하루 만에 죽은 경우도 흔치 않은 일이었다. 정의왕후의 혼전은 경복궁에서도 가장 귀기가 강한 옛날 동궁에 모셨다.
이곳은 현덕 왕후가 단종을 낳고 숨을 거둔 곳이다. 성종이 현덕 왕후가 죽은 장소에 할머니 정희 왕후의 빈전을 모신 것은 죽어서도 그 강력한 카리스마로 현덕 왕후의 저주를 막아달라는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었다. 경복궁의 깊은 곳 문소전에 생모의 신전을 모셔놓고 어머니 신희 왕후가 신덕 왕후의 저주를 막아주기를 바랬던 태종과 같은 마음이었다. 신덕 왕후에 비해 현덕 왕후의 복권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현덕 왕후가 죽은 지 72년, 단종을 죽이고 현덕 왕후의 신주가 종묘에서 철거된 지 56년 만인 1513년 중종 8년 3월 12일이었다. 단종의 아내 여산송씨 후손의 우의정 송일이 중심이 됐다. 그리고 두 달 뒤인 1513년 4월 21일 현덕 왕후의 시신이 남편 옆에 묻혔다. 사관은 이날 실록에 종묘 소나무에 벼락을 친 뒤 한을 품은 여인이 원을 풀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인은 자신의 생일날 임금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종묘 소나무에 벼락을 내리고 그 뜻을 이룬 것이다. 안산시 목내동 관우물 유적지에는 비운의 왕비 현덕 왕후의 전설적인 이야기가 기록돼 있다. 세조의 명을 받아 인부들이 현덕 왕후의 무덤을 파헤치고 도끼로 관을 내리치려 하는데 한동안 관이 움직이지 않다가 도끼를 하늘 높이 올리자 관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관이 저 스스로 움직였다는 보고를 들은 세조는 관을 묶어 바다에 버리라고 지시했다. 영원히 땅에 닿지 않게 바다 멀리 보내라. 그렇게 바닷물에 휩쓸린 관은 그 다음날 한강을 통해 양화나루터에 떠 있었다. 그때 그곳에서 농사를 짓던 젊은 농부가 그 관을 발견하고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준 것이다. 농부가 그러한 것은 전날 꿈에 나타난 왕비의 부탁 때문이었다. 1513년 3월 초 중종은 현덕 왕후의 묘를 이장하기로 결정한다. 제사를 지내고 묘를 파본 결과 무덤 안에는 관이 없었다. 중종은 왕후의 관을 찾기 위해 56년 전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수소문했다. 그런데 바닷가에 떠돌던 왕후의 제궁을 땅에 묻었다는 한자가 나타났다. 그는 80이 넘은 농부였다. 꿈속에서 관의 소재를 관가에게 알리라는 왕비의 분부를 듣고 양천 현감에게 56년 전 일을 털어놓은 것이다. 그래서 땅을 퍼보니 관은 겉이 멀쩡하고 좋은 냄새까지 났다. 소릉을 천장할 때 수의를 갈아야 된다고 하지만 50년이 지난 일이니 갈기가 또한 어려우리라. 내부 제궁은 온전하다 하니 외부 제궁만 갈라. 그렇게 해서 왕후는 문종 곁에 묻혔다. 문종과 현덕 왕후의 무덤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두 무덤 사이에서 시야를 가리고 있던 소나무 한 그루가 갑자기 까닭없이 말라 죽었다. 사람들은 죽은 영혼이 서로 감흥한 결과라고 말했다. 말라 죽은 소나무를 베자 두 능이 막힌 데가 없어 서로 더욱 정답게 바라보는 듯했다. 신덕 왕후와 현덕 왕후의 신원이 회복된 기간에는 약 156년 차이가 난다. 연산군을 몰아내고 등극한 중종은 조광조 등을 전면에 내세워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려 했다. 이 일로 소릉 회복이 전개된 것이다.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육신을 추승하고 현덕 왕후를 복권시키는 일은 유교적 관점에서 보면 불의함을 누르고 충절을 높이는 일이라 쉽게 결정됐다. 그러나 신덕 왕후의 복권에는 복잡한 문제가 많았다. 조선 최초의 국모지만 태종의 업적이 부덕한 일을 덮고도 남는다는 점,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으며 신덕 왕후를 추억할 후손이 없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런데 17세기에 유교의 종법이 국법에 우선한다는 정치적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효를 중시하는 유교 이념에 따라 태종이 계모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국법은 폐기되고 태조의 계비이자 조선 최초의 국모라는 점이 높이 평가돼 신덕 왕후의 신분이 복원된 것이다.